안녕하세요. 라이온킨즈의 연은입니다. 총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려 70%를 넘어섰습니다. 40%의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는 70%라니. 보통 집권 중후반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좌파의 영원한 대부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3년차 지지율이 고작 46%였고 서민 대통령으로 좌파의 지지를 한몸에 받았던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30%였습니다. 역대 정권 중 집권 중후반기에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은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오바마조차도 집권 중후반기 지지도는 4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마치 온 나라가 이번 전라도의 더불당 득표율과도 맞먹을 만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믿으시는 건 아니시죠? 지금도 유튜브에선 4.15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뜨겁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만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정부 탄생의 비밀을 말이죠. 드루킹을 필두로 댓글 조작, 통계청장 경질을 통한 통계 조작, 언론 장악을 통한 여론 조작, 그리고 마지막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선거 조작. 그럼 오늘은 여러분이 혹시 잊으셨을까봐 이 조작, 문정권의 출범부터 지금까지 대표 인물들의 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이 파렴치하고 집요한 이 정권의 민낯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 정치 교체, 시대 교체를 선언하며 2017년 9년 만에 진보 정권 출범을 자축했던 문 정권. 중심 슬로건이며 핵심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는 국정 지표인 사람이 먼저다.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중심이라는 말은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지만 북한헌법 제3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문정부가 보여준 자유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발전 정책이라기보다는 평등 가치를 앞세우고 노동자 중심의 경제구조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기득권 세력을 견제하고 촛불정신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중심의 활동 영역을 넓혀주고 있는 것은 북한 헌법에서 나타내고 있는 노동자와 근로대중의 사람 중심 사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문정권 출범 이후 성장 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추진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것뿐인가요? 토지세를 높여 지주들이 땅을 팔도록 유도하고 이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합니다. 헨리 조지가 살아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라고 했을 것이라는 추미애. 이 말은 다시 말해 그 속에 담겨있는 말인즉 여권의 토지 공개념 추진은 부자한테만 세금을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헨리 조지의 주장과도 사뭇 다른, 오히려 마르크스 주장과 비슷해 보이죠. 난 자유주의자, 동시에 사회주의자. 이 말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과 제66대 법무부 장관을 영입했던 2019년 가장 핫한 인물이었던 조국의 발언입니다. 덧붙여 그는 지금도 우리가 사회주의 정책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의 틀하에서 사회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나름 소신 있게 말합니다. 천민 자본주의 한국에서 경제 민주화를 위했다는 조국. 자신의 일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표림부동함은 기본. 잘생김은 옵션이었나 봅니다. 뒤로 온갖 네트워크를 통해 내 새끼가 먼저고 재산 분리기를 하는 중국의 귀족 공산당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건 저만일까요?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한결같이 뻔뻔함으로 끝까지 싸우겠다는 조국이 말하던 붕어가재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한 나라는 도대체 어느 나라일까요?
총선 후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겠다는 이인영뿐만 아니라 총선 후 토지 공개념, 종교, 언론 등 패권 재편 의사를 밝혔죠. 총선 이후 대한민국 체제를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또 검찰에 대해서도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만에 하나 검찰이 정치적 시도를 한다면 헛꿈이며 검찰이 설 땅을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왜 검찰이 이 정부의 척결 대상이 되었나요?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내로남불과 표리부동, 거짓과 조작은 내 편이기에 괜찮고 말을 듣지 않는 검찰은 척결의 대상인가요? 벌써 3번씩이나 드러낸 중국식 토지 국유화 개헌의 이인영의 속내. 왜 저에겐 정말 대놓고 보란듯이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선언처럼 들리는 걸까요? 또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 생긴 일로 우리 정부도 책임이 있다라고 했던 서울시장 박원순. 또 박원순은 부동산 정책 관련해 사회주의라도 좋은 것은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시민의 걱정 없이 집을 다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서울부터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도입하겠다. 이에 필요한 기금 재원은 시가, 부동산, 불로소득 등을 환수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도 도를 넘는 좌클릭된 성향의 사회주의라는 비판에 박원순은 이것이야말로 선진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저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여성 인권을 자주 언급하는 이 정권은 아이러니하게도 여성 비하 논란의 중심인물이었지만 어쩌다 4.15 총선에서 제21대 국회의원이 된 김남국이 있습니다. 성인 팟캐스트에 출연해 욕설, 성적 표현이 난무하는 코미디 연애상담 방송이라는 허울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여성의 몸과 성을 상품화, 도구화, 희화화하는 풍조를 즐긴 여성 비하의 장본인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스스로 색드립, 선정적 농담과 욕설이 난무할 것을 방송 초반에 말하던 그가 국회의원이 되면 달라질까요? 그의 뇌와 가치관이 N번방의 남성들의 것과 무엇이 그리 다른가요? 말뿐인 여성인권, 그리고 유독 여성 비하, 여성 성추행 관련 사건이 빈번한 이 정권. 김남국 이외에도 탁현빈, 김광진, 정봉주, 그리고 오거돈 등 수도 없이 나열되는 그들이 진정 여성 인권에 관심이나 있을까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신영복을 뽑았던 고민정. 문재인 대통령도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북한의 지령으로 만든 통일혁명당 간부로 대한민국을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려고 했던 간첩이었습니다. 신영복이 고민정과 문 대통령을 비롯한 이른바 좌파 진영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인지 몰라도 대한민국을 적화를 위해 무장봉기를 준비한 반국가 인물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선거 내내 상대 지지율 그래프와 자신의 그래프를 왜곡하고 학력도 허위로 기재했다가 수정하는 등 사실 선거법 위반을 일삼았던 인물인 고민정을 여러분들은 신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검찰에 기소되었다가 오히려 거친 발언을 일삼으며 세상 바뀐 걸 느끼게 해주겠다며 뭐가 그리 당당한지 도리어 호통을 치는 최강욱. 자숙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정말 억울하다면 법정에 가서 가리면 될 텐데 늘 언론 플레이를 일삼으며 포토라인 앞에 서서 오히려 법정에 설 사람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라며 검사 잡기에 나선 최강욱. 이들이 거짓과 뻔뻔함으로 일관하며 국회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국민들 앞에 서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정의로운 세상일까라는 반문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갑질의 끝판왕이라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부인. 70% 넘는 지지율을 받은 대통령보다 앞서 걸어 나아가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청와대로 대기업 수장들을 불러 모으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답변서에 대통령 대신 본인의 도장을 찍을 뿐더러 국가공무원 청와대 경호원을 개인 수용강사로 쓰는 김정숙, 취임 넉 달도 안 돼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로
국민의 원성을 사는 전형적인 갑질의 졸부 복부인 형태를 하고 있다라는 게시물로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영부인. 진정한 직권남용의 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문재인 정권의 행적들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저는 정말 어느 하나 이 정권이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좌파 여러분, 아니 구독자 여러분, 경제, 안보, 정치 가릴 것 없이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부자 적폐 청산, 무리한 복지 예산 집행,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 원전 폐기를 통해 우리는 이미 수백조의 미래 자산을 잃었고 이에 더해 자그마치 600조, 그러니까 4인 가구당 무려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안보 분야도 마찬가지로 바로 눈앞에 주적 북한을 앞에 두고 전방 GOP, 철거 및 한강수로 정보 공유, 인도적 지원을 핑계로 한 북한 바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문 정권. 전 세계가 북한은 믿을 수 없는 나라로 지목하고 있으며 핵 개발은 없다던 김대중 정권의 허언을 비웃기라도 하듯 연일 쏘아대는 미사일들. 이전 전방 총격 사건 또한 알아서 쉴드를 쳐주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청와대 대변인과 언론들이 나서서 잘 되고 있다고 떠들어대도 진실을 막을 순 없죠. 아무리 통계청장을 바꾼다고 해도 팩트를 뒤집을 순 없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조차 한국의 정치, 경제, 안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도 국내 언론들은 국민들에게 국뽕을 주입하며 대한민국 최고를 외치고 있습니다. 따뜻한 정치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던 대통령 자신과 그 민주화의 주역이며 진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그 자리를 차지한 그들만의 가치 기준에 맞춰 사회 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근대사의 독재자들이 보여준 통치 형태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이미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들이 꿈꾸는 나라에서 현실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이념과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는 원리는 하나의 적폐의 근거요,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투쟁 시절에 머릿속에 각인된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여 사람이 먼저인 세상,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가 숨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